자, 의문 변동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교재에서 그 처음에 그 줄 좀 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넘어가 봅시다. 그 의문 변동이란 무엇인가?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다. 보이죠? 자,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는 좀 더 발음할 때 좀 쉽게, 좀 편하게 발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여기 체크하시고 너무 중요하겠지, 그치? 자, 의문의 변동의 종류, 유형. 자, 유형이란 말 더 많이 쓰고, 자, 의문의 변동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유형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교체의 축약, 탈락, 첨가라는 그 유형, 이 네 가지에 그럼 이제부터 각각 어떠한 그 하위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볼 거야.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교체부터 시작인데, 자, 교체에서 첫 번째 내용,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그 의문의 변동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자, 그럼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밑에 나와 있지만, 보자. 자,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즉 끝소리라고 하는 건 이제 실제 발음인데요. 자, 우리가 그 음절의 종성으로, 끝소리니까 종성인데, 그 종성의 자리로 우리가 실제 발음할 수 있는 것. 실제 발음할 수 있는 그 소리. 그 소리는 우리가 쓰는 건 다 쓸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발음할 수 있는 종성, 끝소리의 소리는 바로 이렇게 7개의 자음입니다. 자, 우린 그래서 이것 이외의 받침이 올 때는 자, 이것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일단 우리 이 7개의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또 체크하자. 대표음이라고 해요. 즉 이외에 이런 어떤 소리들은 이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한다. 자, 이거야. 자, 그럼 일단 밑에 보면 그 기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쌍기역이나 이제 뭐 이런 키읔, 자,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그 종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우린 그것을 기역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얘 단어 보면 이제 전부 다 그러한 것을 표현해 두었죠. 그리고 이제 디귿은 뭐 대표음이니까 일단 변하지 않을 테고 그 시옷부터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티읒 자 이런 소리들도 전부 다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역, 디귿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표음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 피읍도 마찬가지죠. 자 피읍도 이렇게 비읍으로 대표음이 아니니까 비읍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빠지고 자 이응 이 아니었을 때 자 이것으로 바꾸는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것들의 이름 잊지 마세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대표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밑에 이것 이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볼게. 뭐냐면 자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꽃. 이 단어 어때요? 이 녀석 의문의 변동 일어나니? 당연히 일어나지. 그 치읓 같은 경우가 이제 끝소리에서 실제 발음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한 음절로 발음을 해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야.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끝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디귿으로 이렇게 바꿔 이해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치읓으로 딱 끝나는 그 단 음절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이, 위라는 형태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붙었을 때, 자, 그럴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음. 자, 즉,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모음으로 시작한다. 자, 이렇게 얘기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다, 단어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자, 이라고 하는 건, 이 초성에, 이, 뭐, 동그라미 보이죠? 자, 이 녀석을 의문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 초성의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자, 어, 모음으로, 즉, 모음, 자, 이렇게 이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의문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하나라고 해야 돼요.
의문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초성 자리의 이 이응은 초성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는 모음이 아니다. 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 이응, 자음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음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 소리에 해당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글자가 뒤에 붙었다라고 하거든. 자, 그럼 그 꼬치 같은 경우에는 직원쌤이 계속 발음하고 있지만 실제 발음이 이렇게 되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즉,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이라는 글자가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건 품사인데요. 자, 뭐 품사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또 할 거니까요. 자, 즉, 이 조사라는 품사는 형식 형태소여서 결국 조사라는 즉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우리가 이 치읓의 소리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서 디귿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넘겨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 맞는데 이 녀석은 품사가 명사란 말이지. 이 녀석은 명사, 형태소로 얘기하자면 실질 형태소. 자, 이렇게 명사, 즉 실질 형태에서 앞에서의 치읓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음 글자 초성으로 넘겨서 읽는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여기죠. 자, 일단 이 부분이 뒤에 또 문장으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겹받침 발음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이 겹받침 발음 오른쪽에 잘 보시면 자, 이 녀석은 지금 탈락으로 범위가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다시 볼 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 4번. 이 지점에다가 별표를 꼭 쳐줘야 돼. 음. 즉, 음절의 끝소리에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이 음절의 끝소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그 끝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넘겨서 발음을 하는데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넘겨 발음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음이라고 해서 이 녀석은 음운 변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린 넘겨서 읽는 게 그 한국말 읽는 그냥 일반적인 규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음절의 끝소리가 형식 형태소를 그 다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그 끝소리는 자연스럽게 넘겨서 발음합니다. 즉, 이 녀석을 다시 말 바꾸어서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예문 보자. 그래서 오시 같은 경우에 이 시옷 어때? 대표음 아니야, 그치? 이제 대표음 아니었어.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 근데 다음 글자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단 말이야. 자, 우리 그럴 때는 이렇게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음운 변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시겠죠?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말. 자, 나머지 전부 다 그런 경우예요. 지금 값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선 다루지 말고요. 그 오른쪽에 지프로 같은 경우에 다 그렇잖아. 자, 이피읍 대표음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으로라고 하는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그냥 넘겨서 읽습니다. 자,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지읒 같은 경우에도 대표음 아닌데 자, 이 녀석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그냥 넘겨서 읽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다 또 중요하게 체크해줘야겠지. 즉, 음절의 끝소리 뒤에 이어지는 그 글자가 그 단어가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자립 형태소였다면 그 끝소리는 일단 대표음으로 바뀐 뒤에 그렇게 다음 음절로 넘어가게 된다. 어, 자, 여기서 대표음으로 바뀐 뒤, 자, 결국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연음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아래 예문 보세요. 자, 5단인데, 자, 역시나 똑같지. 자, 이거 대표만이잖아. 그치? 대표만이야. 자, 그럼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다음 글자의 형태소를 먼저 보면 이거 안이라고 해서 자, 이거 명사고 이거 실질 형태소거든, 얘들아. 자, 그러니까 대표음이 아닌 소리가 이렇게 명사, 즉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우린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5단이라는 발음으로 우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그리고 아래, 그리고 없다의 업, 자, 이런 거. 아, 지금 갑없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지우시고, 즉, 5단, 오달에와 같은 이 단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단어. 알겠어요? 자,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옷부터 할까? 옷부터 하자. 정리. 자, 옷. 그리고 옷이 5단. 자,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일단 옷. 자, 이 녀석은 이 글자만 발음하는 거야. 그치?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 녀석만 발음하게 되면 당연히 대표음이 아니니까 옷. 이렇게 음절의 그 소리 규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럼 오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음이었어? 자, 요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유가 더 중요해. 자, 이유가 뭐였어? 이라는 녀석이 무엇이어서? 형식 형태소여서. 자, 이 녀석은 형식 형태소였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지 않아. 자, 그리고 5단 같은 경우에 어때? 5산이야? 아니잖아. 5단. 자, 이렇게 해서 음절의 그 소리 규칙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오시와 다르게 왜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이 안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무엇이어서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알겠어요? 음. 자, 이렇게 음절의 그 소리 규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음 동화를 좀 봅시다. 체크할게요. 자음 동화. 음. 자, 일단 이 자음동화는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 자음동화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자음동화라고 하면 그 내부적으로 비음화, 그리고 요음화가 있다. 그래서 자음동화라는 말도 물론 기억을 해주지만, 이 비음화, 요음화라는 것이 교체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의문의 변동이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자음동화를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에. 어느 한쪽이 그 자음과 자음이 만나가지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지는 것이라고 해요. 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가거나. 자, 그러면 밑에 좀 보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좀 먼저 보세요. 자, 단어를 먼저 보면은 국물 같은 건데, 자, 이 받침 기억하고 그 다음 글자 초성, 미음, 자, 이렇게 우린 연달아서 발음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디에서 변화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이 기억이 무엇으로? 이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비음이 아니었잖아요. 자, 기억은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하죠. 자, 이것들 전부 다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이 파열음이 니은 미음, 자, 이게 뭔데? 비음이잖아, 그치? 즉, 받침 파열음이 그 다음 글자의 초성, 즉, 비음을 만나게 되면 무엇으로 바뀐다? 이음이나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자, 우린 이것을 비음화라고 해요. 즉, 파열음이 무엇으로 바뀌는? 비음으로 바뀌는 것.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파열음이 비음으로 왜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 다음 글자 초성, 즉 니은 미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고요. 즉 이 녀석이 니은 미음이 파열음에 영향을 주어서 비음이라는 어떤 성격에 영향을 주어서 파열음이 무엇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것. 우린 그걸 비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두 개를 더 보자. 요거 볼까요? 맏며느리? 자, 받침 디귿 파열음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 글자 초성, 즉 비음을 만났지. 자, 그래서 이 앞 글자 받침인 이 디귿이 무엇으로? 자,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드브라는 파열음이 니은 미음, 즉 비음을 만나면 그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파열음이 무엇으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자, 우린 그걸 비음화라고 해요. 단어 하나 보면은 이 밭머리 같은 거. 자, 일단 여기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자, 좀 전에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 내려고 했더니 그 다음 글자 초성이 미음이었다는 거야. 미음. 그럼 우리는 앞 글자 파열음이 당연히 이렇게 반으로 바뀌게 되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반머리 같은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 일단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초성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는 즉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자, 환경은 더 있고요. 보시면 앞 글자가 이렇게 파열음인 거 똑같네요. 자, 앞 글자 받침이 파열음이야. 자, 그런데 그 다음 글자가 이제 리을이에요. 그 다음 글자 초성은 리을인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파열음도 무엇으로? 요렇게 비음으로. 자, 보이지? 자, 파열음도 비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초성인 리을도 이렇게 니은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드브라는 파열음이 리을이라고 하는 이 유음을 만나서 파열음도 비음이 되고 유음도 비음이 되다. 알겠어? 자, 우린 이것을 역시나 비음화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 봅시다. 오른쪽에 백로 한번 보시고요. 자, 백로, 기역, 받침. 즉, 초성의, 즉, 앞글자의 종성, 받침이 기역이었어. 자, 그런데 그 다음 글자의 초성이 이렇게 리을이지. 자, 이런 경우에 이 앞글자 받침인 이 기역이라는 파열음도 비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초성이었던 이 리을, 유음도 같은 위치의 비음, 즉, 니은으로 바뀌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백로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거. 자, 요것도 뭐다? 비음화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비음에 이렇게 애초부터 그 앞 글자의 받침이 파열음이 아니라 이렇게 비음일 때도 있어. 자, 미음이나 이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녀석이 그 다음 글자 초성 리을을 만난 거지. 자, 리을을 만났어.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리을이 무엇으로?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글자 초성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단어 보면은 저 강릉 가지고 보자. 자, 이 녀석 발음이 강릉이에요. 강릉. 자, 앞글자 받침 이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글자 초성이 리을이야. 이렇게. 자, 우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 글자, 즉 리을이 무엇으로?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것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해요. 자,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한다. 자, 잘 보면 이제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이유 뭐겠어? 비음이 아니었잖아. 자, 애초에 그 앞글자의 받침이 그드부였거나, 그치? 자, 이렇게 그드부였거나, 자, 아니면, 자, 그 다음 글자의 초성이 리을이었거나, 그치?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실제 발음을 해보니까 비음으로, 비읍 같은 경우에는 미음,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응, 리을 같은 경우에도 니은. 자, 이렇게. 자, 이 부드그나 이렇게 리을이었던 소리가 실제 발음을 하면 미음이나 니은, 이응, 그리고 뭐 또 니은. 자,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걸 비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비음으로 바뀌는 자, 비음화 현상 이렇게 얘기해. 자, 마지막. 좀 다르죠? 마지막은. 자, 이번에는 니은이나 리을이 만나요. 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나. 리을이나 니은이 만났어요. 이렇게. 자, 우린 그럴 때 리을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그 앞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니은이 리을로.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 초성인 니은이 리을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음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유음화예요. 리을이 유음이잖아. 그래서 유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유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유음화라고 하고요. 자, 간단하게 오른쪽에 단어 하나 보시면 이런 거. 자, 신라. 실제 발음은 신라란 말이야. 신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 얘기할 때 이렇게 해줘야지.
그 앞글자 받침 니은이었고 그 다음 글자 초성 리을이었다. 니은과 리을을 우리는 매끄럽게 연달아 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우린 그래서 이럴 때 앞글자 받침이 리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지. 신라, 신라. 아시겠죠? 자, 신라. 자, 우린 이것을 유머라고 해요. 자, 유머, 유머.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세 번째 칸에서 크게 끊어두시고 위에 세 가지를 비유마라고 하고 그 아래 하나를 유마라고 한다는 것.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해. 자,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자,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 에이, 어째 좀 아닙니다. 다시. 자, 국외음화. 자, 우리 지금 벌써 네 번째죠. 교체, 이 교체라는 유형에 해당하는 네 번째 음운 변동을 보고 있고요. 자, 그게 국외음화예요. 자, 그럼 국외음화는 일단 환경적으로 이렇게 말해. 체크하자. 자, 끝소리 드트가 이 모음을 만나서 국외음인 즈추로 바뀌는 거. 드트가 이 모음을 만나서 자, 포인트 뭐다? 이 체크하시고 자, 이 모음을 만나서 즈추가 되는 거. 음. 사실 이 고개음화는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데 이것만 보면 그 드트가 이를 만나서 지츠가 된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어서 발음 자체를 지금 너무나 다 매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음운 변동, 우리말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당연히 연결해서 이해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거의 올바른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당연히 그것을 연결해서 스스로 좀 이해해 줘야 하거든. 우리는 받침 드트가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지추로 바뀌는 거 어때? 알아. 그치? 그럼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 국의 음화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 지점에 좀 주목을 해주란 얘기지. 드트가 이를 만나면 지추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국의 음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처럼 우린 이런 것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렵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자, 굳이. 자, 앞글자 받침 디귿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모음을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지읒이라는 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를 냅니다. 자, 이 녀석이 지읒이 돼요. 음. 자, 그래서 마지, 미다지, 자, 이런 단어 다 마찬가지죠. 마지, 미다지, 해돋이 전부 다. 받침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는 그게 음어였고요. 그 다음 티읕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이 가치라 그래? 아, 가티라 그래? 아니잖아. 가치. 가티 이렇게 안 하잖아. 가치, 거치, 피붙이 보이죠? 붙이다, 끝이 자, 이렇게. 우리는 티읕이 또 이 모음을 만나서 이렇게 치읓으로 바뀌어 소리를 내는 것. 너무 자연스럽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국외음화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이 드트가 이를 만날 때, 자, 이 이가, 자, 형태소가 중요했어요, 사실. 무슨 형태소여야 하냐면,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자, 드트가 그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주추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단어들이 그 이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형태소로 얘기하면 이것들이 사실 전부 다 형식 형태소예요. 자, 그래서 하나 연결해서 하나 이해해 볼 게 있어. 자, 필기할 준비하시고 해보자. 자, 우리 아이, 자꾸 화면이 까매졌다가 이렇게 되네. 다시. 너희는 어땠을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막 까매질 때가 있거든. 이게 어떻게 녹화가 되려나? 음, 없었길 바라면서. 자, 보자. 이 녀석을 우리 일단 두 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두 번 써보는데, 이 같은 뜻으로 두 번 쓴 건 아니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요 녀석은 뜻을 좀 다르게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 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요 뜻으로 쓴 거야. 이것과 밭이랑 논이랑 자, 과. 그리고 아래 밭이랑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하고 비슷하게 쓴 거냐면 이게 농촌에 살면은 되게 쉬울 텐데 그 이랑이라고 해서 그 밭이나 논에 이렇게 좀 굴곡지게 파둔 것. 우린 에?
내가 똑같이 또 이랑이라고 쓰고 있다. 네. 이게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고랑, 그 밭고랑이라고 해서 알 것 같아? 이렇게 좀 밭에 물 지나가게 이렇게 좀 파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위와 같은 경우에 밭이랑이라고 하는 그 1번의 이랑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뭐라고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는 거야. 이 이랑은 형식 형태소야. 그런데 그 2번의 이랑, 자, 이 녀석은 명사거든요. 이 녀석은 명사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거든. 자, 이 차이가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발음을 해줘야 돼? 자, 위 같은 경우에는. 밭이랑 논이랑, 우리 집에는 밭이랑 논이랑 다 있어. 뭐, 이렇게. 자, 위에는 밭이랑 이렇게 읽어줘. 그럼 국의 음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당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결국 최종 발음을 좀 해보면, 이 녀석의 최종 발음은 반리랑이에요. 즉, 이 녀석은 이랑이 실질적 채소이기 때문에 비록 티읕과 이 몸이 만났지만 국외음화가 일어날 그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밭 같은 경우에 먼저 이렇게 티읕은 끝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끝소리로 바뀌는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래? 좀 전에 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것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랑을 만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니랑이 되는지는 뭐 아직 얘기가 뭐 수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는데 이렇게 밭에다가 이랑을 더해서 결국 여러 음운 변동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반니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국외음화가 위에는 일어났다. 아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차이가 뭐다? 이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이라고 하는 이 시작의 형태소 차이 때문이다. 밭이랑은 이랑이 형식 형태소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고 반리랑 같은 경우에는 이랑이 실질 형태소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으로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의 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그 이다실 그 기억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도 체크는 해보겠지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야.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국유음화 일어나지 않지. 잔디. 디귿과 이가 만났네. 지읒이야, 지야. 누가 그래? 그치? 잔디는 잔디지. 그래서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교체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를 더 아셔야 돼요. 이제 중요하게 하나를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를 통해서 하나 더 볼게요. 알겠죠? 음, 자, 선생님은 화이트보드로 왔습니다. 자, 너희는 필기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교체라는 영역을, 즉 유형을, 그치? 자, A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이렇게 A에서 B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교체. 자, 이 교체. 그쵸? 우린 A에서 B로 바뀌는 거 맞죠? 자, 이 교체를 이야기하는 그 벌써 네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두 번째 비음화. 그리고 세 번째 유음어. 그리고 네 번째 국의 음어. 맞지? 자, 비음화, 유음화 묶어서 뭐라고도 한다? 자음동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구체적으로 보자면 네 가지인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된소리 되기라고 하고요. 바로, 이것도 한자로 바꾸면 경음화라고 해. 자,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 자, 그래서, 그드브스즈, 그드브스즈. 자, 이 녀석이 무엇으로? 끄뜨뿌 스즈.
자,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린 이렇게 바뀌는 걸 경음화, 즉 교체의 마지막 내용, 즉 경음화 된소리 되기라고 해. 그드브스즈가 끄뜨부스즈가 되는 거. 자, 사실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된소리 되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로 구별해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해. 자, 해보자.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하게 예를 좀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학교. 이거 발음 뭔데? 학교, 그치? 국수, 국수 보이죠? 자, 일단 우린 이렇게 해서 된소리 되기를 먼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해. 즉, 그 앞글자 받침 기억이었는데 예사소리. 예사소리입니다. 즉, 예사소리가 그 다음 글자 예사소리를 만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다음 글자 초성인 그 두 번째 예사소리가 무엇으로 된소리로 바뀌어 우리는 소리를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예사소리 아니 그냥 순서대로 하면 형식 됐다. 그 우리 앞에 그 예사소리. 자, 이 녀석을 그드브라고 할게. 자, 여기에 그 시옷 지읒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시옷 지읒 이걸 쓰지 않는 건 어차피 그 녀석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앞글자 받침 예사소리 그드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 글자 예사소리 여기가 그드브 스즈 알겠죠? 그드브 스즈를 만나면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이렇게 된소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 국수 아시겠죠? 자,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그 다음 글자가 된소리가 된 거. 기억과 시옷 만나서 된소리 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사소리하고 예사소리가 만나서 우리는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좀 중요한데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단어부터 먼저 좀 보면, 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감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또, 신다, 자, 이렇게 읽지, 그치? 즉, 되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이 두 번째. 자, 이 녀석을 설명해주는 말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즉, 어간 받침. 어간 받침이 무엇일 때?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 다음 나타나는 이 예사 소리가 무엇으로? 된소리로 바뀝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뭐냐면 어간이라는 거고요. 그 어간 받침 다 안 되고 니은 미음일 때. 자, 감다, 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간이라는 것이 결국 품사를 제한하는 얘기잖아. 자, 이 어간이라는 게 용언, 덧풀어서 얘기하면 동사나 형용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즉 감다의 이 녀석, 신다의 요 녀석. 우린 요 녀석을 어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다, 신다. 자, 어간 받침이 뭐야, 이 녀석? 어간 받침이 미음이잖아. 어간 받침 미음이고 자, 이 녀석도 어간 받침 니은이고. 자, 어간의 받침이 미음이나 니은일 때는 자, 이렇게 그 다음 글자의 초성을 된소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감다 이렇게 안 해. 우리는 감다, 신다 이렇게 안 하고 신다 자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환경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형 어미.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자, 리을 뒤에 예사 소리를 역시나 좀 된 소리로 바꾼다. 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고 하는 걸 봐야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음, 자, 이거. 그 왼쪽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것 이렇게 안 하고 할 것.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다음에 알바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거 우리 알바야 이렇게 안 하고 알바. 자, 이렇게 하거든. 바. 자, 그래서 이 할 것의 리을 보이죠? 할 것. 할 것의 리을 그리고 알바의 리을. 자, 이 녀석 이름이 뭐다? 얘 이름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에요. 음.
자, 그래서 할 것, 할 때, 자, 이 리을, 즉, 관형 사용 어미 리을이 이렇게 활용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글자를 된소리로 바꾼다라고 해.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그 마지막 4번은 이것도 또 환경부터 먼저 써보면, 이 녀석은 한자어인데요. 그 한자어의 받침 리을일 때, 그 뒤에, 여기서는 그 다음 글자에 제한이 좀 있어. 예사소리 그드부스즈 다 되는 거 아니고요. 드, 스, 즈 이렇게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에는 우리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어. 뭐냐면 갈등. 자, 이런 거. 그래서 이 녀석 우리가 갈등 이렇게 안 하잖아. 자, 갈등. 자, 이렇게 하거든. 그 갈등의 리을. 자, 이 녀석이 또 리을이라고 해서 위와 헷갈리지 마세요. 그 3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용어미라고 해서 자, 이 녀석은 우리가 그 용어를 활용할 때 이렇게 결합을 하는 녀석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갈등 같은 경우에 갈등의 리을. 자, 이 녀석이 그 다음 글자 디귿을 이렇게 된소리로 바꾸게 됩니다. 자, 한자어 리을에 드스지가 결합이 되면 역시나 경음어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래서 포인트가 기억이랑 비읍은 빠진다는 거거든요. 단어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기 이런 거. 자, 일기. 일기 같은 경우에 읽기. 자, 이렇게 안 하거든. 자, 이 녀석 일기. 자, 이렇게. 자, 앞글자에 이렇게 한자어 리을. 즉 한자어이고 그다음에 받침 리을인 거. 그리고 그다음 글자에 기억. 인데 여기에서는 된소리 들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기 이렇게. 아시겠죠? 자, 비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자어의 받침 리을은 그 뒤에 드스즈를 이렇게 된소리로 바꾸어 소리를 내게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의 어떤 이유로 구분을 반드시 해가지고 된소리 되기를 이해해 주어야 돼. 자, 아시겠죠? 교체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